안녕하세요. 하브르타 그림책 놀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거만한 눈사람이에요. 이 그림책을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지금 전국에 눈이 내렸어요, 밤새. 저희 지역은 그렇게 많은 적설량이 있진 않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폭설이 내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거만한 눈사람은 그렇게 많은 눈이 내렸던 어느 날 어느 마을의 이야기를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지만 성인과 청소년들이 읽기도 좋은 그림책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림 표지에 거대한 눈사람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모자가 이렇게 크고요. 이 목도리라고 있죠. 까마귀도 있고 이렇게 전체가 눈사람의 등이에요. 와우, 얼마나 대체 얼마나 큰. 안녕하세요. 하브르타 그림책 놀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거만한 눈사람이에요. 이 그림책을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지금 전국에 눈이 내렸어요, 밤새. 저희 지역은 그렇게 많은 적설량이 있진 않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폭설이 내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거만한 눈사람은 그렇게 많은 눈이 내렸던 어느 날 어느 마을의 이야기를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지만 성인과 청소년들이 읽기도 좋은 그림책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림 표지에 거대한 눈사람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모자가 이렇게 크고요. 이게 목도리라고 있죠. 까마귀도 있고 이렇게 전체가 눈사람의 등이에요. 와우, 얼마나 대체 얼마나 큰 눈사람인 걸까요? 뒷표지를 보시면 우리는 부조리 앞에서 싫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눈이 내리자 마을 아이들이 아주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눈사람은 폭군으로 변하고 말았대요. 아니, 눈사람이 어떻게 폭군으로 될 수 있을까요? 자, 내용을 기대하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세이드 알리 쇼자에라는 분이신데요. 또 엘라헤 타헤리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랍어를 쓰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름이 그렇죠. 뒤에 한번 작가 소개가 맨 뒷면에서 본 것 같아요. 보통 앞에 있기도 한데 작가 소개가 이 책은 뒤에 있습니다. 이분은 1983년에 이란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산업공학을 공부하고 기사를 쓰고 책을 집필하는 작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지금 출판사의 부사장으로 일하신다고 하고요. 이 그림책은 첫 번째로 펴낸 어린이 책이래요. 엘라헤 타헤리안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린, 이분은 이란 분이세요. 테헤란에서 미술과 사파를 공부했고요. 7권의 그 어린이 책과 청소년 책의 그림을 그렸고 또 2번이나 좋은 사파를 골라주는 그런 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두 분이 만든 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아동청소년 도서연구협회에서 2013년에 상을 받게 됐네요. 이달의 책으로 선정됐던 좋은 책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거만한 눈사람. 글씨가 마치 그림같이 보이죠? 거만한 눈사람. 분홍고래 출판사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외딴 마을에, 그런 마을에서 일어난 이상한 이야기예요. 어느 겨울 이틀 동안 쉬지도 않고 한방눈이 펑펑 내렸어요. 마을은 하얀 이불을 덮어쓴 듯 온통 눈에 파묻혀 버렸죠.
까마귀들이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까까 울었어요.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마을 한가운데 큰 공터에 모였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정말 반가웠어요. 아이들은 곧바로 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먼저 눈사람의 몸통을 만들었어요. 남자아이들은 양동이로 눈사람의 눈을 퍼 날랐어요. 여자아이들은 그 눈으로 눈사람의 몸통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둥근 눈덩이는 금세 아이들 키만큼 커졌어요. 한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우리 키만큼이나 크잖아. 그러자 다른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몸통밖에 없잖아. 머리를 만들어야지. 그때 남자아이 하나가 양동이에 담긴 눈을 우수수 쏟으며 말했어요. 안 돼! 아직 너무 작아. 세상에서 제일 큰 눈사람을 만들기로 했잖아. 사다리를 가져올 테니까 사다리에 올라가서 더 크게 만들자. 우리가 만들 눈사람은 더 커야 해. 그래서 아이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그림같이 생겼죠? 점심시간이 채 안 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 키보다 2배가 넘는 눈덩이를 완성했어요. 사다리를 갖고 왔던 남자아이가 이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제 여자들은 눈을 가져오고 남자아이들은 머리를 만들자. 아이들은 묵묵히 그 말을 따랐어요. 손과 발이 꽁꽁 얼어붙은 데다 종일 굶은 탓에 배가 고프고 목도 말랐죠. 하지만 눈사람 만드는 일이 먼저였어요. 눈사람이 완성되기 전엔 집 생각도 안 났어요. 날은 점점 추워지고 눈도 더 펑펑 내렸어요. 드디어 눈사람의 머리가 완성되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달려갔다가 금방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물건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눈사람을 장식하려고 집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아이는 새로 산 목도리를, 어떤 아이는 촌장님이 쓰는 근사한 모자를, 또 어떤 아이는 갖가지 장신구를, 또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가 오래 쓴 지팡이를 가져왔어요. 큰 구슬 2개는 눈이 되고 사슬 목걸이는 코가 되었어요. 목에는 폭신한 새 목도리를 둘러주고 머리는 촌장님 모자를 씌워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지팡이를 눈사람의 손에 쥐어주었고요. 야호! 완성이다! 만세 만세! 아이들은 좋아서 팔딱팔딱 뛰었어요. 그리고 너도나도 부모님을 모시고 와 눈사람을 자랑했어요.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큰 눈사람이 완성되었어요. 다음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른 새벽 사람들은 커다란 고함 소리에 놀라서 깨어났어요. 이놈의 까마귀들 시끄럽다. 이 몸이 아직 곤히 자고 있는데 감히 깍깍 울어대. 어느 면전이라고 썩 꺼져라. 저기 산 너머에 숨어서 울어라. 대체 누가 했을까요? 온 마을이 떠나려가라 쩌렁쩌렁 소리친 건 바로 눈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눈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여봐라, 이 몸이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 서두르지 않고 뭐 하는 거냐? 거기 있는 이놈, 나한테서 멀찍이 떨어져라. 이 몸은 누가 가까이 붙어 있는 걸 참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 너, 얼음을 가져와라. 덥다 더워. 옆에 너는 부채질을 해라. 마을 사람들은 눈사람의 명령을 고분고분 따랐어요. 눈사람이 명령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시킨다고 꼭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렇게 한 사람은 먹을 걸 가져오고 한 사람은 가거름을 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햇빛 가리기를 눈사람 머리에 들여줬어요. 다른 이는 부채질을 열심히 해주었어요. 눈사람은 주변을 깨끗이 치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 눈사람이 시킨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몇 날이 지났어요. 눈사람이 매일같이 명령하고 사람들은 명령을 따랐어요. 눈사람이 시키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희한해졌어요.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2명씩 내 옆에서 부채질을 해야 한다. 나는 더운 걸 아주 싫어한다. 이 몸 가까이 개가 얼씬거리지 않게 밤새 망을 보아라. 이 근처 다른 마을에 이 몸보다 더 큰 눈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너거든 내 앞에 고개를 숙여라. 너거든 내 말을 따르라. 까마귀들은 아침에 울어서는 안 된다. 늑대들은 밤에 울어서는 안 된다. 하루도 빠짐없이 가거름을 10통씩 가져와라.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어느새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죠. 햇님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었어요. 햇님은 부드러운 햇살로 겨우내 잠들었던 나무들을 깨웠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 한가운데 있던 회색 겨울구름이 봄 기운에 밀려 슬그머니 떠나버렸어요. 그 틈으로 기다렸다는 듯 햇님이 얼굴을 쑥 내밀었어요. 그런데 햇님이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이제 곧 봄인데 이 마을에는 아직도 눈사람이 서 있네. 햇님은 힘겹게 겨울구름을 거치고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두 어디 있어요? 봄이 바로 코앞이에요. 며칠 있으면 새해라고요. 이 근처 나무는 모두 새싹이 돋았어요. 이 마을만 동네 한가운데 눈사람을 세워놓고 있다고요. 햇님의 말에 사람들이 모두 공터에 모였어요. 눈사람은 얼음 조각을 몇 개 집어서 끼더니 햇님을 향해 고함쳤어요. 웬소리 아니냐?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든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이 마을 사람들은 내 말만 듣지 네 얘기는 안 들어. 사람들은 1년 내내 계속 겨울이길 바란다고. 눈사람의 말에 햇님이 와라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건 또 무스갯소리람? 이건 또 무슨 우스갯소리람? 지금 장난하니? 그러자 눈사람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스갯소리? 장난? 이건 진짜다. 내 말을 못 믿겠다면 직접 물어봐라. 햇님이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마을 사람들을 보았어요. 눈사람 말이 맞아요. 눈사람이 이곳의 왕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햇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날 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봄이 오는 것도 싫어요? 네, 싫어요. 푸르고 싱싱한 여름이 기다려지지 않나요? 기다려지지 않아요. 햇님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점점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겨울만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차가운 눈과 꽁꽁 얼은 추위 속에 살고 싶단 말이에요? 봄도 싫고 초록도 싫고 새 생명도 싫다고요? 모든 생명이 새로이 태어나는데 당신들만 움츠린 채 겨울 속에 머무르겠다는 건가요? 사람들은 햇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어요. 햇님은 할 수 없이 구름 뒤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당신들이 봄이 싫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잘 있어요. 햇님은 마음이 상해서 이 말을 남기고 마을을 떠났어요. 햇님이 떠나가자 눈사람은 나무를 전부 베어버리라고 했어요. 아예 새싹을 틔울 수 없게 말이에요. 땅 위에 풀도 모두 뽑고 봄에 제비가 찾아오면 멀리 쫓으라고 명령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봄이 조금도 마을에 찾아오지 못하게 단단히 손을 썼어요.
그러는 사이 다른 마을에는 봄이 왔다 가고 다시 여름, 가을, 그리고 또 겨울이 왔어요. 하지만 이 마을은 추운 겨울만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햇님은 마을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죠? 햇님은 구름을 옆으로 힘껏 밀어젖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찬란하고 따스한 햇빛을 쏘아보냈어요. 눈 깜짝할 사이 눈사람도 녹고 마을 사람들이 얼어붙은 삶도 스르르 녹아버렸어요. 드디어 긴 겨울이 끝났어요. 참 다행이죠? 이 일은 아주 옛날 얘기니까요. 지금도 겨울이 오면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어요. 하지만 봄이 오면 저절로 녹아 없어지기도 하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테니까요. 이 책을 지은 작가분이 우리 한국에 있는 독자들한테 메시지를 전했네요. 책은 여러분 덕분에 살아나요. 글을 쓰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일이란 자신이 쓴 책을 많은 사람이 읽어주는 것이에요. 글 쓰는 사람은 낱말, 문장, 어떤 표현 속에 자기 생각을 쏙 숨겨놓지요. 그럼 그걸 읽는 독자는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기회가 생긴대요. 책은 살아있어요. 누군가 그걸 읽는 한은요. 와우. 누군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속의 이야기도 매번 새로 읽히고 새로 엮인답니다. 말하자면 책은 독자들의 몸과 마음을 통해 숨쉬는 거예요. 이 책이 한국어로 나온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단순히 다른 언어로만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읽히고 이해된다는 면이 즐거워요. 이 책을 한국어로 말하고 생각하는 친구들 사귈 기회가 돼서 내겐 영광이고 선물이에요. 봄햇살에 녹아버리고 싶지 않았던 이 눈사람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보내는 나의 인사예요. 부디 이 세상 어떤 어린이도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고 결코 녹지 않겠다고 버티는 그런 눈사람을 만나지 않길 빕니다. 2013년 12월 테헤란에서 세드 알리쇼자에. 이 책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나라마다 정말 어떤 권력이랄까요? 독재 정치랄까요? 사람들이 어쩌면 독재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그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재를 더 당해야 된다고. 응? 너무 말이 많아서 독재로 확 눌러버려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사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독재적인 권력이 탄생하고 맹목적으로 숭배되고 또 그 권력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어떤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좀 재미있었던 것은 이런 게 나와요. 이 근처의 마을에 다른 마을에 이몸보다 더 큰 눈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나오고 계속해서 시키고 통제하고 하는데도 오히려 신기한 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햇님이 와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자 여기 보면은 곧 봄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다른 문화적인 차이가 이란에서는 새해가 봄이에요. 입춘이 봄인 셈이에요. 3월 20일이나 3월 21일이 설날이래요. 나라마다 첫 시작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나라는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가 새해 첫날인 나라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뭐 양력으로 1월 1일 그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란과 같은 나라는 춘분이, 입춘이 아니라 춘분이 바로 그러니까 봄 기운이 무르익은 시간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시작이 다른데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햇님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거의 그냥 눈사람에게 세뇌가 되어서 눈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이 햇님이 지나가고 나서 이 눈사람은 또 무서운 어떤 명령을 내려요. 이제 봄이 오지 못하도록 나무를 다 베버리고 제비도 쫓아버리고 풀도 뽑아버리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마치 그 언론이라든지 해외의 어떤 그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민주화가 일어나거나 어떤 그런 일들을 자유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는 어떤 정부? 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은 햇님이 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햇님이 이 마을을 이렇게 따뜻한 빛으로 쏴서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이건 뭘까요? 이런 일들은 또 어떤 일로 볼 수 있을지요? 좀 아쉬운 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햇님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하지만 뭐랄까요? 독재 권력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다시 무너지는 과정,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과정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마을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은 사담 후세인이라든지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 그 많은 독재 권력들이 존재했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하나의 또 작가의 시각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히 고학년 어린이들하고 한번 이렇게 현대사를 볼 때 한번 나눠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세계의 어떤 그런 독재로 치닫는 파시즘이든 나치즘이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지 그런 것들을 나눠봐도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이 눈사람을 추앙하고 눈사람의 말을 들었을까? 그 심리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아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책에서 지금 아까 마지막에 참 좋은 말이 있었어요. 작가가 이 책은 읽는 동안 완성된다는 거. 책이 독서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 지금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책은 살아있대요. 누가 그걸 읽는 한. 그 책을 읽는 한 살아있다는 말. 그래서 그 글 쓰는 사람인 문장이나 낱말이나 표현 속에 숨겨놓은 그 이야기를 누군가 읽어서 찾아내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행간읽기라고도 하고요. 독서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숨바꼭질 혹은 퍼즐 맞추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작가가 숨겨놓은 그것을
리딩이라는 독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찾아내는 것, 그런 어떤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브루타 그림책 놀이 가족분들도 그런 고등적인 사고 기능들을 이 그림책을 통해, 특별히 책을 그냥 읽는 과정도 좋지만요, 읽고서 읽은 것을 말로 표현하면서 많은 사고의 발전이 있고 생각이 정리된다고 해요. 이거는 그 비고츠키라는 학자분이 이제 밝혀낸 이론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보다 그거를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할 때 그것이 지식이 구성되고 정교화된다는 그런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 그림책 놀이는 혼자서 책을 읽는 것보다 읽고 나서 같이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그런 이론의 바탕을 두고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셔서 같이 읽고 나눠봐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우리는 이런 거만한 눈사람을 허락하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봐요.